자, 그러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 작업 창에서 Variable Radius 필렛을 작업을 진행하면서 에러가 났는데요. 그 에러 원인이 뭔지를 확인한 후에 자, 한번 수정 작업토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전에 우리가 Variable Radius 필렛이라는 걸 작업하다가 엣지를 한번 선택을 했을 때 자, 엣지를 선택했을 때 카티아가 선택 엣지를 자 여기까지만 찾아가고 그 다음까지 자동으로 찾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선택한 이 경계선 자체가 자 다음 연결되는 중간 커브와 또 그 다음 연결해야 되는 커브들과의 연결 상태가 가운데 부분에 자 여기와 여기가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엣지가 설페이스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기까지만 자, 필렛이 들어가고 이 연결 상태가 자,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필렛이 이 작업이 에러 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원인은 최초 커브를 만들 때부터 커브가 탄젠트 연속인지 또는 곡률 연속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3차원 상에서 커브가 만들어지면서 이 커브의 연결 상태가 탄젠트 연속일 수도 있고 또는 탄젠트 불연속인 상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형상의 면이다 보니까 이 면을 자 따라가면서 이 엣지에 필렛이 들어갈 때도 이 필렛 들어가는 면 자체가 부드러운 엣지 모서리를 생성하지 않으면 필렛 자체는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Variable Radius 필렛뿐만 아니라 일반 엣지 필렛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자 내가 요 엣지 부분에 대해서 필렛을 주겠다라고 선택했을 때 그 다음 엣지로 넘어가지를 못하죠. 자 넘어가지를 못한다라는 말은 그 다음 엣지와 지금 선택된 엣지와의 연결 상태가 엣지가 면이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면이 연결 상태가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엣지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자 나타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자 저장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바운더리 경계 엣지 선 때문에 자 이쪽 면과 가운데 면 그리고 오른쪽 면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디스플레이 상태를 쉐이딩 상태로 여기 보여지는 바운더리 까만색 경계선 엣지를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쉐이딩 상태 또는 다섯 번째 쉐이딩 with material 상태로 원래 설페이스의 면의 품질을 분석할 때도 이 쉐이딩 with material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자, 이 다섯 번째 걸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은 제가 숨겨놓고요. 자, 이렇게 지금 라이트가 인피니트 라이트라고 햇빛의 어떤 빛 조명이 비춰진다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자, 마우스로 회전을 해서 자, 햇빛이 비춰지는 쪽을 자, 지금 해당 면을 보이도록 경계를 맞추게 되면요. 지금 여기 엣지 들어가면서 자, 다음 엣지로 못 넘어가는 구간 여기와 그리고 여기 자, 마우스로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이 엣지 마우스로 찍으면 찍히죠. 그리고 이 엣지 이 두 경계 엣지를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전했을 때 자 여기 엣지가 과감히 어디 칼로 한번 쭉 끊는 것처럼 면이 서로 자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위치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더 자, 움직여서 엣지를 보여드리게 되면 오른쪽만큼은 아니지만 왼쪽 부분에서도 여기 부분에 엣지가 예, 확연히 드러나도록 엣지가 자, 선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GSD에서 Shading with Material 상태로만
볼 수밖에 없느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뷰 메뉴상에서 라이트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트닝. 자, 이 라이트닝에 가면은 지금 조명이 어떤 식으로 자, 빛이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자, 보여지게 되는데요. 싱글 라이트로 되어 있는 자, 이 조명입니다. 조명의 디렉션 방향이 자, 요 막대로 여러분들이 조명의 방향을 조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와 함께 자, 네 번째 네온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온 라이트. 이 네온 라이트라는 걸로 보시게 되면은 이 네온등이라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세차장이나 자동차 전시장에 보면은 이 라이트 조명을 네온등으로 해서 깨끗하게 닦아놓은 자동차의 바디 판넬 부분들을 이 흰색 빛의 줄무늬를 갖고 면의 품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판단하는 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온 라이트로 해서 이 흰색 선의 흐름이 자 이렇게 자, 내려오다가 저 왼쪽 여기 엣지에 보면은 자, 여기 선이 자 단절되는 꺾여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일부 이렇게 흰색 선이 내려오다가 꺾여서 자 이게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오는 선이 아니라 선이 내려오다가 앵글각을 가지면서 꺾여서 다음 여기는 완전히 단절이 일어나 버렸죠. 이 네온등의 라이트로 흰색 선의 흐름이 이렇게 끊어졌다라는 거는 자, 끊어졌다는 거는 탄젠트 불연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앵글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과 면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앵글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자, 나타내느냐면요. 우리가 필렛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필렛은 양쪽 면에 자, 경계 엣지에 필렛을 줄 때 양쪽 면이 둘 다가 두 면이 연결 상태가 부드럽게 탄젠트 연속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필렛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엣지를 타고 가면서 필렛을 돌릴 때는 자, 두 선택 면이 연결 상태가 부드럽게 앵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탄젠트 연속 이상, 곡률 연속과 탄젠트 연속 이상의 면의 상태를 갖춰줘야지만 필렛 결과물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은 아예 면 자체가 이 네온등의 라이트가 끊어져 있는 걸로 확인됨으로써 여기는 포인트 불연속 구간에 앵글, 면과 면이 이렇게 꺾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많이 엣지가 분명히 자, 나타났었죠. 자,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흰색 선의 흐름을 자, 위쪽 부분에 여기에 자, 견져 보시면 이 부분도 면의 상태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자, 꺾여 있는 상태는 탄젠트 연속을 의미하지만 자, 아래쪽은 완전히 단절됐죠. 자, 그래서 꺾여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하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이 중간 부분이 자, 또 단절되어 있는 끊어지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확대를 좀 하면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이 단지 꺾인 게 아니라 단절된 끊어진 부분이 자,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확연히 구분이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피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자, 물론 GSD에서 이렇게 네온 라이트라는 걸로 면의 품질을 간단히 분석도 가능하지만 캔슬 누르셔야 됩니다. OK 눌러버리면 그 네온 라이트 등이 이 모델에서 계속 적용이 되니까 자, 요거를 제가 전용 서피스 면의 품질을 분석하는 전용 작업 공간인 쉐이프의 프리스타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리스타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상단에 있는 툴바에 쉐이프 어널리시스 기능에 보시게 되면 가장 마지막 아이콘이 라이트 소스 매니플레이션으로 GSD에서 보셨던 바로 그 조명
조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작업도 있습니다. 자, 고 라이트 소스 매니플레이션 왼쪽에 보시게 되면 environment mapping analysis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 environment mapping analysis는 내가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디자인에 이미지를 입혀가지고 그 이미지 그림의 연결성, 연속성을 보고 면의 품질을 분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뭐 해변가의 이미지인 비치와 일몰의 선셋, 블룬, 에드블룬의 자, 그림 이미지를 매핑해서 이 그림 이미지가 자,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뭐 끊어짐이나 그림의 연속성이 단절이 일어난다면 그 부분이 면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Environment Mapping Analysis 안에 보시게 되면 아이소포토 매핑 어널리시스 기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서피스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그런 다음 지브라 파라메터라는 자, 지브라가 얼룩말이죠. 얼룩말. 자, 뭐 얼룩말이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스트라이프인지 아니면 반대로 검은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인지는 자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브라의 파라메터 자, 선을 늘리는 작업이 바로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늘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소포토 매핑 어널리시스로 확인하실 때는 자 여기에 라이트 이펙트 끄셔야 되고요. 눌러져 있는 거. 그리고 자 여기에 하이라이트 된 경계 바운더리 엣지가 보이게 되면 마지막 가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자 여기에 아이콘을 눌러서 그 선이 보이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브라 파라메터 자를 활용해서 이 스트라이프 줄무늬를 분석해서 면의 품질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위쪽 부분에 여기에 엣지 필렛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 엣지 부분이 꺾여 있기 때문에 엣지 각이 꺾여 있죠. 도면에서 확인했을 때 25도로 자 상부면에서 꺾여서 지금 앵글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흰색 선의 흐름이 윗면에서 흘러오는 흰색 선 줄무늬와 사이드 측면에서 넘어가는 줄무늬가 확연히 연결 상태가 다 다르죠. 연결 상태가 다 다르게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결 상태가 다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거는 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부면에서 사이드면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앵글각을 가지게끔 면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면이 꺾여 있는 상황. 이 꺾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필렛을 줘서 부드럽게 모서리를 자 탄젠트하게 쭉 타고 가면서 연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 연결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 사이드 쪽의 면 자체도 상부면은 한 개의 익스트루드 면으로 깨끗한 면이지만 이 사이드 면은 수입 면으로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 수입 면의 바운더리 바닥의 가이드 커브와 상부의 3차원 가이드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면 자체가 매끄럽게 부드럽게 완성된 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아이소포토 매핑 어널리시스에서 이 스트라이프 줄의 자 무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 이 엣지 경계는 굉장히 많이 선이 단절돼서 꺾여 있는 걸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또 왼쪽 부분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자 여기서도 자 조금 움직여 보다 보면은 이 선의 흐름이 꺾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꺾여 있죠. 자 확대를 해보면 이 꺾여 있는 정도가 아래쪽 부분은 또 단절된 것처럼 선의 흐름이 자 제가 마우스를 자 여기로 옮겨 보면은 흰색 선이 자 꺾여만 있는 상황이면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꺾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지진이 일어나서 지각이 자 어긋나 있듯이 자 꺾여 있죠. 끊어져 있죠. 단절돼서 끊어져 있는 이 부분은 자 면이 연결 상태가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자,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든 앵글을 좀 가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부드럽게 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부드럽게 펴는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다시 GSD 작업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서페이스를 만들 때 이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서페이스를 만들 때 특히 어떤 작업을 취했냐 하면요. 자, 서페이스의 가이드 커브 1번, 서페이스 가이드 커브 2번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 사이드 서페이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트림을 숨겨보시고 이 서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서페이스. 자, 이 서페이스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엣지가 왼쪽, 오른쪽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피스를 만들 때 사용한 가이드 커브 1번과 2번 이 두 개의 커브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두 개의 커브는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를 한번 출처를 찾아보면은 자, 이 두 개의 커브가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출처를 부모와 자식 관계를 찾아보는 페어런트 칠드런을 자 확인해 보면 창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아우터 가이드 커브, 인너 가이드 커브, 바운더리 커브가 보이시죠? 자, 요거를 쇼 해보겠습니다. 이 커브가, 자, 이 두 개의 커브가 우리가 커브를 스케치해서 익스트랙트 한 상황의 커브입니다. 이 커브를 부드럽게, 자, 곡률 연속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우리가 3차원 커브로 만들었던 컴바인 커브를 만들기 이전에 익스트랙트 커브 두 요소를 부드럽게 커브를 한번 펴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터와 인너입니다. 로어가 아니라 아우터와 인너 이 두 커브가 이 서피스를 만든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lt IG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안에 자, 안에 지오메트릭 셋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지오메트릭 셋의 이름을 스무스 커브 바디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 커브 바디. 그래서 아우터 커브와 인너 커브 두 개를 자, 스무스 부드럽게 자, 커브를 피는 작업이 바로 조인 기능 안에 보시면 세 번째 스무스 커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원래 카티아가 자, 버전업이 지금 20 버전 이후부터 이 스무스 커브 기능이 GSD 작업 공간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이 스무스 커브 자체가 좀 전에 보셨던 프리스타일이라는 워크벤치 상에 존재했던 아이콘인데요. 설계자들이 프리스타일의 스무스 커브를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스무스 커브 기능 하나만을 쓰기 위해서 프리스타일 워크벤치를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시스템 쪽에 요청을 했는 겁니다. 자, 이 기능 GSD로 좀 넣어달라. GSD로 넣어서 커브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많은 요청 때문에 18 버전에서는 없었던 기능이지만 20 버전에 커브 스무스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터 바운더리 커브부터 한번 스무스를 해보는데요. 스무스를 하는 방법은 쉽게 가려면 컨티뉴어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라디오 버튼으로 곡률 연속까지 스무스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 커버처라고 있죠. 자, 근데 이 커버처 곡률 연속까지 이 커브 자체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펴버려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은 이 아우터 커브 자체를 전체를 곡률 연속으로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전체 커브 전체를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은 가운데쯤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거를 카티아가 그냥 커브 전체를 곡률 연속으로 자동으로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옵션도 원래는 없던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업데이트된 부분이에요.
자, 원래는 이 기능이 없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탄젠시 스레스홀드와 커버처 스레스홀드 그리고 맥시멈 데비에이션이라고. 자, 맥시멈 데비에이션은 최대 편차가 얼마만큼의 오차 범위 내에서 탄젠시의 허용 각도 범위와 곡률의 허용 값을 풀어줄 거냐라는 값이 맥시멈 데비에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1000분의 1 오차 범위를 건드리지 않고 탄젠시와 곡률을 풀어주시는 게 자, 다음 작업의 진행에 있어 가지고 GSD는 모든 이 오차 범위가 1000분의 1 오차 범위에서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이 커브를 수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이 맥시멈 데비에이션 값을 조정해 버리게 되면 그 커브 자체가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다른 서피스와의 어떤 연속해서 추가의 어떤 트림이나 필렛 작업 진행하면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데비에이션 값은 자 가능한 한 수정을 하지 않고 자 탄젠시 스레스홀드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인풋이라는 게 in이 되겠습니다. in 값이 다 C1으로 표현이 됩니다. C1이라는 뜻은 카티아의 커브를 스무스하게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전문 용어로 약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C1이 있다면 C0도 있겠죠. 그리고 C2도 있습니다. C0는 점으로 두 선 간에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C0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 연속 또는 distance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컨티뉴어티 또는 디스턴스 프로포게이션이 되면 이거를 전문 약어로 C1, C0라고 합니다. C0. 그러면 C1은 뭐냐? C1은 탄젠트 연속일 때 탄젠트 연속은 접한다라는 건데 커브와 커브가 자,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앵글이 없이 부드럽게 연속이 된 상황을 탄젠트 연속이라고 하죠. 자, 그거를 또 다른 의미로 angular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어떤 continuity 연결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angular propagation 상태가 바로 tangent continuity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선이 앵글 없이 연결은 되었으면서 앵글 자체도 없이 부드럽게 연결된 상태를 탄젠트 연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인풋이 C1이라는 것은 탄젠트 연속은 모두 이루어졌는데 반해 자, curvature discontinuous라고 나와 있죠. curvature이라는 게 곡률을 뜻하고요. 곡률이 discontinuous, 불연속하다라는 뜻이 오른쪽에 자, 값이 바로 나타나는데요. 자, 오른쪽에 곡률의 값은 반지름 값의 역순, 반지름 값 분의 1 값의 의미로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0.5, 0.526316, 그 다음에 0.5 나와 있는 반지름 값에 자, 얘가 곡률 허용 범위를 풀어주겠다라고 해주시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반지름 곡률의 허용 범위값 나와 있는 기준값에 최소값을 찾아냅니다. 0.5가 제일 작은 값이죠. 그 값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라면 0.49가 됩니다. 그래서 곡률이라는 값의 커브 스무스에서 나오는 수치값은 반지름 값 분의 1의 역순, 역의 값이니까 우리가 이 나와 있는 수치보다도 조금 더 작은 값을 입력한다는 것은 이 값의 역의 값이니까 더 큰 R 값을 허용해줘서 이 R에 나와 있는 커브를 곡률을 풀어버린다. 그 곡률값보다 작은 R 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그냥 곡률 연속으로 부드럽게 허용을 해버리겠다라는 게 스트레스 홀드 값입니다. 스트레스 홀드가 허용한다라는 의미다 보니까 반대로 탄젠트는 만약에 탄젠트 앵글 자체가 0.2도로 꺾여 있다 그러면은 꺾여 있는 값보다도 좀 더 큰 값으로 0.2보다 큰 값 0.3을 줘가 좀 더
큰 값을 허용해줘서 그 큰 값보다 안에 들어가는 각도로 꺾어진 것들은 모두 허용을 해서 커브를 부드럽게 풀어버려라 라는 의미로 탄젠시 스레스 홀드의 허용 범위 값은 나와 있는 값에 큰 값을 정해주시고, 자, 곡률은 나와 있는 허용 범위 값의 작은 값을 정해준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자, 문제되는 그 포인트 점만 우리가 커브를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자, 아웃이라는 게 벌텍스가 이레이즈드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요. 자, 벌텍스라는 게 바로 흰색 점이죠. 선과 선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결되어 있는 그 포인트 점에 흰색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흰색 점이 바로 벌텍스인데요. 그게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 커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곡률 연소까지 연결이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상태를 쉐이딩 with 엣지로 모델링 상태로 할 때 바꾸어 보시게 되면 지금 바깥에 아우터 가이드 커브, 스무스된 커브가 중간중간에 연결된 포인트가 지금 자 찾아보기 힘들죠. 자, 그래서 커브 스무스한 1번의 작업에 대해서는 아우터 가이드 커브라고 이름을 자 지어주겠습니다. 자, 인너 가이드 커브도 그러면 스무스 한번 진행합니다. 자, 처음에 커브를 선택한 다음 프리뷰를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 인풋은 C1 탄젠트 연속으로는 다 되어 있지만 자, 곡률이 커버처가 디스컨티뉴어스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곡률 불연속이 0.5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아래쪽이 바로 자, 여기가 바로 자, 문제시됐던 자, 그 엣지 선이 바로 위쪽에 인너 가이드 커브의 이 포인트 부분이 자, 곡률이 더 값이 작죠. 그럼 0.47619면 곡률 허용을 0.47까지만 잡아주셔도 프리뷰 하시게 되면 아웃 결과물이 벌텍스 이레이즈드 상태로 자, 흰색 포인트 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의 이 안쪽 인너 커브도 보시면요.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 점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죠. 자, 요 이름은 인너 가이드 커브. 가이드가 아니고 인너 바운드리 커브죠. 바운드리입니다. 자, 위쪽에 스무스 커브 첫 번째 것도 아우트의 가이드가 아닌 바운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한 커브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이미 결과의 서피스 작업은 트림까지 결과가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그러면 자, 지금 바운드리, 아우터 바운드리와 인너 바운드리로 지금 이미 서피스 결과물, 사이드 서피스가 잡아서 결과를 이루어냈는데요. 스무스된 커브가 이제 교체되는 거죠. 자, 진행합니다. 아우터 바운드리 커브를 리플레이스, 교체하는 겁니다. 아우터 바운드리로 이미 서피스 작업이 되어 있지만 자, 그 부분을 교체하는 걸로 replace A with B로 자, 스무스 커브에 있는 아우터 바운드리 커브로 교체를 합니다. 여기서 기존의 거는 딜리트 하겠다라고는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대로 남겨놓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커브가 좀 줄어들었는 거 확인될 겁니다. 인너 바운드리도 동일한 작업으로 replace 자, 인너 커브로 스무스 했는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세로로 내려오는 바운더리 커브 엣지가 수가 자 이렇게 확연히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제가 리플레이스 하기 전 단계 서피스 결과물입니다. 자, 엣지 세로선이 많이 보이죠. 자, 리플레이스를 아우터 했고 인너 했는 상황입니다. 자, 컨트롤 Z 두 번 했고요. 아우터 리플레이스 하고 인너 리플레이스 했을 때 보여지는 서피스의 바운더리 선입니다. 자, 스무스 커브를 이제 숨기고요. 와이어프레임은 이제 잠시 자, 숨긴 상태에서
지금의 서피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엣지가 보이는 듯 하지만 엣지가 자, 스무스하기 이전만큼의 선명하지는 않은 듯해요. 자, 바로 프리스타일로 가서 아이소포토 매핑 어널리시스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롱 뷰 모드라는 것은 디스플레이를 쉐이딩 위드 머티리얼 상태로 맞춰서 선택하고 지브라 파라미터를 줄수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되는 구간의 서피스 이쪽과 이쪽이 되죠. 자, 그 두 구간에 한번 면의 품질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왼쪽은 이제 면이 자, 위쪽 부분만 조금 가다가 살짝 꺾이는 부분이 있지만 아래쪽은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자, 오른쪽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꺾이는 듯 하지만 꺾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 확대해서 보시면 선이 크게 확대하면요. 자,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크게 확대하면 선이 흰색 선의 흐름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축소하게 되면 이게 자, 작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선의 흐름이 자,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이 되면서 크게 확대하면은 자, 밑에 아래쪽 보시면 끊어지지 않았죠. 네, 끊어지지 않는 걸로 위쪽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면을 부드럽게 연결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 부분의 면과 사이드 면의 이 연결 상태를 보시면 확연히 꺾여 있는 걸로 자, 여기도 그렇죠. 보이겠죠. 자, 그러면 자, 면이 이제 매끄럽게 부드럽게 풀어졌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시 쉐이딩 위드 엣지로 맞추시고 GSD로 워크벤치로 이동을 해서 자, 트림된 상황에서 베어리에블 레이디어스 필렛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이 엣지를 하나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제 시작과 끝 부분을 모두 한 번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부분에 자, 여기 부분에도 추가해 주시고 또 여기에도 추가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근데 R 값을 자, 여기에 와이어프레임으로 디파인이 되어 있었네요. 다시 surface 데이터로 디파인을 다시 정의합니다. 자, 포인트 부분에 자, 포인트를 여기 하나 추가하고요. 자, 요 이쪽에도 엣지 올라오는 요 부분에 엣지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자, 여기 시작은 25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도 똑같이 25로 끝이 납니다. 25. 그리고 중간점. 자, 여기는 15죠. 자, 여기는 15로 잡아주시고. 자, 이 부분에서도 15입니다. 자, 이제 가운데 부분은 create intersection이라는 걸 한번 잡아서 자, 숨겨져 있는 세로 평면을 보이게 해서 다시 자, 요 평면과 요 엣지 간에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을 하나 잡아서 그 가운데 점을 우리가 OR이라는 걸로 작업해서 필렛을 돌려놨습니다. 자, 지금 나온 결과물 서피스를 자, 컬러 변경 후에 자, 반대편에 대칭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물을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해 보는 걸로 대칭해 있는 서피스는 오퍼레이션 조인으로 들어가서 두 개의 서피스를 자, 조인 시켜줍니다. 자, 가운데 부분에 동그랗게 자, 포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밍 되어 있는 동그란 원은 지금 보시다 보면 3도의 구배가 들어가 있는 면으로 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3도의 구배가 들어가 있는 면. 자, 와이어 프레임에 보시게 되면 센터 서클 바운더리라고. 자, 요게 3차원 커브, 상부 서피스에 투영된 커브인데요. 자, 요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3도의 앵글을 가진 면을 만들 텐데요. 자, 그런데 그 깊이가 10만큼 내려가는데 상부 서피스를 일정하게
10mm 내려가다 보니까 자, 우리 처음에 만드는 탑 서피스를 offset으로 탑 서피스를 화살표 방향 확인하시고 아래쪽으로 10mm 되도록 자, 이렇게 offset을 시켜봅니다. 자, 지금 커브도 대칭을 완전한 원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커브도 완전한 원이 아니라 반원으로 한번 우리가 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론트 탑뷰 안으로 들어가서 자, 요 커브를 트림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을 H축에 왼쪽 잘랐는 요 점을 H축에 코인시던스 절반으로 잘랐죠. 자, 한 번 더 오른쪽 요 끝점에 대해서도 H축에 코인시던스 주면 정확하게 절반의 커브가 생성됐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요 절반의 표현된 커브를 레퍼런스 데이터 숨기고 설페이스 자, 보이게 했습니다. 자, 요 커브를 이제 수입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자, 조인된 전체 결과물을 좀 숨겨주시고 자, 요 커브를 앵글을 가지는 3도의 앵글을 가지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의 라인 안에 미드 드래프트 디렉션을 한번 사용해 봅니다. 자, 요 커브를 Z축 방향으로 디렉션을 잡아야 되니까 XY 평면을 한번 정의해 보고요. 자, 앵글 3도인데 자, 3도가 아닌 30도로 먼저 규정을 해서 화살표 위쪽 2개, 아래쪽 2개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안쪽으로 줄어드는 화살표로 자, 확인됐으면 다시 3도로 맞추게 되겠습니다. 3도로. 그래서 10mm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분까지 길이가 내려가면 되니까 그럼 업투로 아래쪽 서피스 옵셋된 부분으로 자 프리뷰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이렇게 Z축 방향을 XY 평면으로 대신해서 정의를 하고 3도 처음에는 3도 하면 화살표가 위쪽 2개 아래쪽 2개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어느 쪽인지 정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30도로 해서 화살표를 먼저 정의하고 다시 원래의 각도로 맞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offset된 서피스까지 up to 자 잡아주시고요. 오케이. 자 지금의 수입 서피스가 바로 홀 부분의 포밍 부분의 자 작업인데요. 자 이 부분은 offset된 서피스와 바닥 부분에 필렛이 상부 부분과도 살이 들어가는데요. 자 쉐이프 필렛으로 살의 작업을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이 면과 화살표는 필렛 센터 방향을 향해야 되겠죠. 자, 옵셋된 면도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4 진행하면 자, 바로 단번에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절반에 해당하는 포밍부 형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도 자, 서피스 지금 완성된 결과물은 조인 결과물입니다. 이 조인 결과물도 절반을 만들어서 시메트리 대칭했죠. YZ 평면에. 그러면 대칭하기 이전의 결과는 바로 엣지 필렛 이 결과였을 겁니다. 엣지 필렛. 그러면 제가 이 엣지 필렛 베어리어블 엣지 필렛 이 결과와 지금 포밍부 이 절반 형상 결과를 자 서로 간에 요 사이에 지금 포밍부 서클 포밍부 결과물 서피스를 지금 요 절반 형상의 메인 서피스와의 쉐이프 필렛 작업으로 4알에 이 작업을 4알의 필렛 상부 부분에 필렛을 주는 것을 중간에 삽입을 해서 최종 조인된 결과물에 대칭된 반대편 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필렛은 탑
have circle, circular. 자, half circular forming, forming surface. 자, 절반의 circular forming surface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자, 이 부분은 main surface. 자, half라고 하겠습니다. half main surface. 자, 그럼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진행해 봅니다. 자, 이 두 서피스 간에,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show, historical graph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show, historical graph. 그래서, half main surface, 메인을 먼저 찍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show historical graph라고 했기 때문에, 이 historical graph 창이 뜨게 되는데, 이 창은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른쪽에 요거죠. 퀵 셀렉트라는 셀렉트 아래쪽에 보시면 발자국이 찍혀 있는 아이콘입니다. 퀵 셀렉트라는 아이콘을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최종 결과물에 half main surface를 찍게 되면은 퀵 셀렉트 창에서는 첫 번째 hide other elements와 세 번째 current를 체크하게 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 내가 선택하는 결과물이 아닌 다른 엘리먼트는 숨기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current는 내가 선택하는 그 객체물만 오브젝트만 보이게 하겠다라는 뜻이 퀵 셀렉트의 이 4개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show historical graph와 퀵 셀렉트 2개를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서피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have main surface를 바로 찍었는데 실제는 이게 아니라 작업은 조인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add가 아니라 remove 그래프로 have main을 없애버리고요. 다시 add 그래프로 뭘 집어넣느냐면 join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join이 들어왔고요. join을 선택하면 이렇게 자 완성된 결과물 자 대칭을 해서 조인까지 했는 결과물이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시메트리 대칭해서 자, 요 have main surface가 대칭대가 조인된 결과가 최종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결과물이 보이는 이유는 퀵 셀렉트라는 아이콘에서 이 작업창에서 하단 체크 버튼 4개 중에 첫 번째 hide other elements와 current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ave main surface라는 이 오른쪽 절반의 형상을 자 맞춰 놓으시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다시 내려가 보시면요. insert mode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전에 선택했던 show historical graph 오른쪽에 보시면 6번째 아이콘이 되겠죠. 인서트 모드를 반드시 삽입 모드를 눌러 주시고 자 쉐이프 필렛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절반의 half main surface와 자 방향은 필렛 센터 방향으로 향해야 되니까 자 지금 서피스의 방향이라면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죠. 아래쪽.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역시 바깥쪽. 지금 바깥쪽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오케이. 자, 필렛이 지금 절반만 보이는 듯 하지만 그 절반의 결과물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half main surface에 다음에 필렛, 쉐이프 필렛이 추가된 거죠. 자, 퀵 셀렉트는 인서트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다시 퀵 셀렉트로 join을 선택하시고 hide other elements와 current를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자, 이미 join 결과물에 circular forming이 삽입이 돼서 완성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show 이제 해주시면
자, 쉐이프 필렛 숨겨주시고, 자, 다시 최종 조인된 결과물이, 자, 대칭되기 이전입니다. 대칭된 결과고요. 필렛 들어간 결과죠. 필렛 들어가기 전에는 하프 메인과 자, 해프 서큘라 포밍부 요거 두 개가 자, 쉐이프 필렛이 진행됐고 다시 대칭돼서 조인이 된 결과로 설페이스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트리를 확인하면서 중간에 우리가 필요한 작업을 삽입하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케이. Show Historical Graph도 닫으시고. 자, 이 부분은 Surface 데이터를 오토 소트 한번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정렬이 돼서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이 제일 아래쪽으로 가게 되겠죠. Final Surface. 그리고 탑 서피스부터, 자, 시메트리까지는 Alt IG로 Operation Body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이 결과물에 대해서 자, 드래프트 어널리시스를 분석을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쉐이딩 with material 상태로 맞춰 놓으시고 자, 결과물 서피스를 선택해 보면은 자, 칼라의 기준 앵글이 자,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도면에서는 9배가 3도가 홀 포밍부의 9배 3도가 자, 가장 작은 값이죠. 메인 서피스는 자, 금형이 빠지는 방향 이 Z축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5도 자, 포밍부 홀을 부분에서는 3도입니다. 그럼 2.9도까지는 우리가 분석을 자,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자, 방향이 inverse the draft direction으로 초록색이 나올 수도 있지만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서피스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앵글 기준값에 자, 방향을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앵글 자체를 3도보다 큰 값을 3.1도라고 정해버리면 자, 여기 안쪽 부분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자, 못 빠지는 구간은 아닙니다만은 빠지는데 힘이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빠질 수 있도록 앵글 각도가 자, 다른 전체적인 영역에 마찬가지로 빠질 수 있는 각도로 맞춰지긴 했지만 반대의 칼라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게 4도까지 해도 역시 0도와 4도 우리는 측면 쪽이 5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자, 이 안쪽 포밍부 부분이 바로 빠지는데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게 5.1도라고 넘어가 버리면 이 측면 부분이 자, 아래쪽 부분부터 빨갛게 표현이 되고 자, 6도까지 되면 측면 부분이 이제 많이 올라오죠. 자, 크게 한 10도 한번 해볼까요? 자, 10도 하면은 이 아래쪽 부분에 자, 이쪽 부분이 자, 빠지는데 자, 문제가 되는 컬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배를 확인하실 때는 최소 앵글 값보다도 조금 작은 그래서 3도보다도 0.1 작은 구배 앵글 값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서피스 완성 후에 드래프트 앵글 분석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자료는 필렛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필렛 진행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을 에러나는 자, 결과물을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스무스 커브로 해결하면서 자, 해결을 한번 해보는 작업 진행해 봤고요. 자,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드래프트 분석도 진행해 봤습니다.